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엠머니 스토리 TV 뭉치 양수민입니다. 네, 에세이아빠 손철입니다. 네, 보트님 표 대표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시죠? 예, 원 플러스 원은 2가 맞는데 맞죠? 예, 부부들은 원 플러스 원이 2가 아닌 것 같아요. 재무 관리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이 맞벌이 부부들 돈을 잘 못 모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런 부분들이 소비와 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 쉽지 않죠? 뭐 그 우리 에셋 아빠가 전에도 뭐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그 맞벌이의 함정이라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그래서 뭐 거기서도 저희가 얘기됐는데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더 구체화해서 저희가 얘기 나누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재무 상담해 보면 실제적으로 외벌이들이 여러모로 어려운 게 대한민국 현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외벌이보다 맞벌이는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왜 그런지를 한번 따져보는 게 스스로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좀 힘드시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한번 방향성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예, 보시죠. 지금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소비 심리적인 부분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오늘은 뭐 소비 심리 쪽에서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봐야죠. 예, 네. 많이 벌어도 그게 소용 없게 만드는 것들이 뭐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좀 보면 뭐 그런 얘기 저희 뭐 경험들 많으시니까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맞벌이 부부랑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일단 돈은 좀 버는 것 같고 나는 나름 알뜰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여?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생명 머니인 라이프에서 발췌한 자료 같은데 이제 부부의 소비 제조면 관련된 내용 같은데 어떤 내용이시죠? 뭐 지금 저희가 한 뭐 7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겠는데 실은 여기서도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나는 이게 진짜 이 맞벌이 부부의 문제야. 그리고 저희 또 소위 말해 이제 재무 상담을 하는 저희도 이게 핵심적인 게 뭘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개별 부부들도 다 다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드려 볼 테니까 우리 부부는 요게 좀 문제가 있어서 돈이 잘 모이지 않은 게 아닌가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 이제 소비 상향 평준화. 예, 네. 당연히 뭐 이해되시겠지만 야 그래도 또 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쓰고 살아야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죠. 야 너네는 돈 많이 버니까라고 주변에서 그걸 부추기기 또 하겠고요. 예, 뭐 제가 아는 뭐 부부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 정도 자가용은 사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소비를 자극하는 소비 상향 평준화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은 혹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 한번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모방 소비 같은데요. 무슨 내용이죠? 이것도 뭐 소비 상향 평준화에서 연결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어느 집도 맞벌이 부부 하면서 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인생 설계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소비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옆집에서 비슷한 소득군에서 질른다. 그럼 나도 저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열심히 고생하고 사는데 이 정도는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모방 소비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 예. 자, 요 2가지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개선하시면 개선하실 여지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저는 이 세 번째 대체 심리. 예. 대체. 예. 내가 얼마나 바쁜 놈인데 그러면은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진다라는 거죠. 특히 맞벌이들이. 시간이 돈이다. 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육아에서도 그렇고 아이와 시간 보내는 데서 그렇고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돈을 더 번들 가정이 행복한 그림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서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이제 많은 이제 부자들 관련된 이제 저서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시간과 돈은 동일하다. 그래서 시간과 돈을 바꾸지 말자. 어찌 보면 뭐 버스를 타고 가는 거리가 있더라도 택시를 타고 가서 시간을 줄 수 있다라면 돈을 지불하자.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기회 비용을 자기가 뭐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뭐 그런 내용들이 저는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한 대체 심리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를테면 아이하고 이제 놀아주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양육에도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그 불필요한 소비, 너 뭐 먹고 싶어? 아니면 너 뭐 사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불필요하게 이제 물질적으로 뭔가 보상을 하려는 이제 이런 성향들이 있는데, 이게 자녀들의 심리에게도 그다지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차후에 어떻게 보면 부모를 약간 현금 지급교로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뭐 뭉치님 말씀하셨던 대로 더 효율적으로 돈 쓰고 그게 더 이제 생산성이 높으면 당연히 더 좋은 이슈가 되긴 하겠는데, 저희가 대전제를 했잖아요. 그렇게 맞벌이 열심히 했는데 돈이 안 모인다. 예, 근데 분명히 그 순간에는 그게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경쟁 심리인데 요거 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부부 사이가 그닥 양호하지 못한 거예요. 예. 아이러니하게도 뭐 그러니까 제가 사니까 나도 산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각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직장 내의 여러 스트레스와 뭐 이런 상황들이 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또 이제 아까 말한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 정도도 내가 못 받나? 뭐 이런 생각이 생겨서 이제 그것도 세일하는 옷을 몇 벌 이렇게 사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남편이 제발아, 같이 벌고 열심히 고생하는데 저렇게 질러? 야, 그러면 나는 뭐 살 거 없었는 줄 알아? 그리고 신형 게임기를 하나 새로 딱 나도 샀어. 뭐 이런 식의 경쟁 심리가 부부간에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가정경제 이 공동체를 같이 끌고 가는 양 바퀴의 역할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경쟁 심리도 없애야 되는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쟁 심리 관련해서 저는 진짜 유사한 상담 사례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맞벌이 부부랑 상담을 하는데 남편분이 되게 술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랑 약속도 잦고 소득은 통합이 안 돼 있고, 남편분이 이렇게 너무 자유스럽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와이프 입장에는 어떠느냐,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열이 확 받는 거죠. 아니 남편은 이렇게 돈 쓰고 돌아다니는데 똑같이 돈 버는데 왜 나는 못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홈쇼핑에서 뭐 이렇게 사고 있는 거, 이런 느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잘 안 모이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조금 이렇게 좀 무엇인가 하더라도 좀 한도를 정해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드려. 야, 너도 드려? 야, 씨, 나도 드려. 씨, 안 가. 뭐 이런 것들이죠. 네, 뭐, 예. 최근에 어떤 장관님이 그 여성 장관님이 장관 되셨죠. 예, 그분이 부모님한테 부양한다는 게 여성 근로자들한테 큰 이슈가 됐던 것도 또 재미난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주먹구구식 자산관리는 저리가. 스스로 하는 자산관리. 보통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와우.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볼 거는 뭐 연장선인데 보상 심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예. 내가 정말 이 정도는 나한테 보상해 줄 만하다. 왜냐면 뭐 돈을 벌면서 여러 가지 힘드신 점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남들보다 2배나 버는데 2배가 저축되지 않거나 내지는 그 번 돈들이 다 흐지부지 사라진다라는 거 생각했었을 때가 큰 문제가 될 텐데요. 그걸 알아보는 척도는 2월이죠. 2월이면 원천징수 영수증 나오면 그때 내가 작년에 번 돈이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그 돈이 얼마나 썼고 얼마나 저축됐는지는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 돈 다 어디 갔지? 이거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지금 저희가 여기서 얘기한 난 소중하니까라고 샀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내가 작년에는 진짜 열심히 고생하는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줬지, 그래서 작년에는 돈이 못 모였지,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하세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돈 써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그게 보상 심리적으로 작용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돈의 관리에 좀 실패한 모습으로 이렇게 흐르는 그 경험들이 훨씬 더 많으시니까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 소탐대실 소탐대실형 소비 요 언급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실은 맞벌이만에 국한된 건 아니고, 근데 특징상으로는 맞벌이들 경우에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에 뭘 살 때 그게 할인한 거면 더 구매 욕구가 확실히 생기고, 그 다음에 그냥 사러 갔다가도 조금만 더 사면 뭐 상품권을 준다 이러면 뭐 그냥 굳이 뭐 더 사서 그걸 메꾸는 게 내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시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됩니다. 정말 힘들지 이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마지막 하나 더 남았는데요. 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요새 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그림인데요. 훨씬 더 잘 체계적으로 하시지 않으면 100% 실패하는 게 나는 나, 너는 너. 돈을 따로 관리하시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때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뭐 이렇게 지금 뭐 소비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흘러가는 여러 요인들을 다 갖고 계신데 이때 나는 그렇게 살더라도 내 상대방은 따로 돈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큰 착각입니다. 저보다 더 막 쓰시고 계시면 막 쓰시고 계셨지. 그러니까 나 편안하게 소비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그냥 스스로 쓰는 게 좋다라고 했었을 때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하고 있을 거라고 절대 기대하시지 않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둘 다 오픈하고 그 안에서 서로 번 돈에 대해서 또 자율권을 누릴 건 누리는 그런 그림들을 가져가셔야지, 각자 버는 거 각자 안에 쓰고 생활비 얼마 내고 뭐 이렇게 노후도 알아서 따로서 모으고,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시고 난 다음에 합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권을 주는 걸 서로 합의하더라도 소득 관리, 소비 관리는 같이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돈이 안 무는 게 뭐 이유가 있네. 이런 그 소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심리적 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통제하기 쉽지 않은 변수인 것 같은데, 네. 뭐 어째 됩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소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소비가 왜 잘 관리가 안 되는지 뭐 이런 얘기는 좀 해볼 거고요. 일단 맞벌이 부부에서는 오늘 저희가 좀 얘기해야 될 핵심은 부부간에 재무적인 대화를 꼭 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뭐 이 방송 시간에 늘 얘기했지만 더 구체화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재무적인 대화에서 출발점이 저희가 옛날에 머니 스크립트 뭐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신념 갖고 있는지, 근데 그 신념이라는 건 실은 뭐 나는 뭐 어떨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두 분의 소비 형태를 보면 느껴지는 게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자질구레한 거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 아내는 뭐라도 아주 나이스하고 한 방 딱 그렇게 사는 거 좋아하지, 자질구레한 거 여러 개 사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서로 이해하는 부분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게 또 창의적인 발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서로의 디스거리가 되는 거죠. 쟤는 뭘 해도 저러냐 이러면 소비 심리 합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대화들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이때도 저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의 돈의 습관 이런 걸 찾는다라고 해도 사람이 뭐가 있냐면, 이 인출 유도 망각 이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좀 어려워 보이는데, 내 과거 기억은 꺼낼 때마다 합리화되고 아름답게 포장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게 너무 당연한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하고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뭐 예를 들어 보시죠. 첫사랑 진짜 개떡 같았다라는 경험이세요? 아니면 첫사랑을 꺼내서 한번 보고 다시 늘 때마다 아름다운 사랑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첫사랑과 결혼을 해, 여보 죄송합니다. 그러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에 내가 돈에 대한 그 기억이 있다고 너무 부여잡으실 건 없고, 어차피 저희가 이런 방송을 들으시는 것도 미래를 더 잘 살기 위하신 거니까 그런 경험 속에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맥락에서 생각하셔야 될 게, 소비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이 맞벌이 부부가 움직이는데 좋을 거냐면, 우리 인생 삶에서의 연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삶의 여행을 부부가 한 차 타고 쫙 가시는데 그때 연비 얼마짜리 차를 탈 거냐는 거죠.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가 문제 많았던 폭스바겐에서 만들어서 시판되고 있는 차인데요. 차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요? 나이스해 보이는데? 생긴 거는 아파트 비슷하게 생겼는데 5천만 원? 네. 1억 7천짜리입니다. 1억 7천짜리. 근데 이 차의 특징이 뭐냐면 1리터에 100km를 달려요. 1리터 100km? 그러니까 부산 가는데 4리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연비의 차인 거죠. 근데 물론 1억 7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 사람이 연비 걱정은 하지 않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 차가 1리터에 100km 달리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쓴 게 뭐냐면 엔진의 개발이 아니에요. 차체 중량을 줄이는 거예요. 차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생이라는 삶을 쭉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거에서 저희 소비는 연비 개념이거든요. 이 연비를 나이스하게 만드는 게 인생 길게 놓고 볼 땐 상당히 파워풀하니까 그 역할을 부부가 공동의 목표로 생각해서 하시는 게 부부의 소비 심리, 맞벌이 부부의 소비 심리를 잡는데 첫 번째 출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 재밌네. 어떠세요 우리 센터장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왜 이렇게 그 후회하는 소비들을 할까? 이거는 의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제적으로 지출을 분석을 해보면 지출의 95%가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 성향 평준화라든가 보상 심리라든가 소탐 대신형 소비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짜로 인생에 대해서 설계를 해보고 그리고 정말 이 지출을 의식화시켜 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항상 그런 느낌, 아 나는 나름 알뜰하게 사는 것 같은데 돈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무엇인가 지출을 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욕구가 불러일으킬 때 감정을 좀 분리해보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또 이론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더라도 실제 행함에 있어서 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제 방송 이제 많이 청취하시고 좀 실질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아니고 이제 뭐 실질적으로 그 이제 부부끼리 대화를 함에 있어 가지고 좀 애로사항 있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뭐 캐스트를 통해서 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